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아픔을 겪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50여 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불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또는 해외 동포사에서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데요. 뉴욕에서도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신선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16기 신임 정재균 오늘 회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일을 맡으셨어요. 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 평통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조국의 평화 통일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 기대들이 많이 이제 큰데, 네. 이번 뉴욕 평택 그 평통 정책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좀 이번에 그 평통을 좀 끌어가실 생각이세요? 네. 평통의 존재 의미는 사실 우리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조국 사랑이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 동포사회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봉사 헌신함으로써 모든 분들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서 통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두 번째는 동포사랑. 그래서 저희들이 조국사랑과 동포사랑을 모토로 이번 16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평통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번에 12개 분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평통하면은 통일을 위한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사회복지니 무슨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네, 네. 왜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우리가 12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 데는 각 분과에서 하는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대내외 분과에서는 우리 미국 정치인들에게 저희들의 입장을 알려주고 네. 또 공감을 얻어내고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며 또한 차세대 분과에서는 저희 2세들에게 어떻게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 위에 얻어지는 저희들의 이익 모든 것들을 좀 알려주고 그런 일들을 할 것이며 또 물론 그 교육 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학교를 세운다든지 통일학교를 세운다든지 그런 면에서 연구하고 그래서 12개 분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과가 12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조직표를 보면서 평통이 이렇게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어서 많은 분과가 이루어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궁금했거든요. 네. 결국은 곳곳에 음과 양을 다양하게 우리가 어루만지고 함께 지원하고 또 끌어주고 봉사하면서 함께 우리가 화합해 나가는 그러면서 통일의 기반과 또 씨앗을 뿌려 나가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이제 그런 분과의 나눔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지 않고 임기만 때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정 기자님을 모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평통이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네. 또 열심히 했던 기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네. 지난 15기의 김기철 회장님 때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통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이제 동포들한테 알리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동포들이 이제 기대가 커요. 이번 16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재임용인가요? 다시 그 평통에 선임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구심점을 갖고 모두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 평통에서는 이번에는 전기에 우리 김기철 회장님께서 너무나 일을 잘 수행해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동포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게 통일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 위원 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 못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면을 보완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가칭 통일 전도사 자격증 제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시 통일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174명 위원 전체가 꼭 이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남들에게 그러니까 자식도 좋고 주위 사람도 좋고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10명 내지 20명에게 꼭 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고 그거를 초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114명의 우리 위원들이 통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자신 있게 전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생각이라고 드네요. 참 네, 좋은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자는 사람들이 평통위원들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뭐 도대체 평화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 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동포사회도 더 사랑하게 되고 동포도 사회도 또 많이 알고 고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네. 또 세계 정서에서도 많이 알고 네. 다른 사람보다 뭔가 사명감과 그런 의식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뭐 젊거나 나이가 먹거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교육과 그런 자격증 전도를 통해서 이수를 한다는 것은 좀 중요한 네, 174명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 선임이 안 되게 되겠네요. 그렇게 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다 이수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꼭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평통을 잘 이제 정책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시는데 우리 1.5세, 2세들에게도 뭔가 우리가 좀 어른들이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조국을 사랑하라, 동포를 사랑하라. 네. 뭐 때로는 야, 우리 1.5세, 2세들은 또 우리하고 틀려.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함께 가는 우리의 민족의 이제 후세들이란 말이에요. 네. 동포사회, 조국에 대한 경제발전, 한강의 기저, 또 남북한의 현실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평통이 그 역할을 하는데 중심에 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2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볼 때 참 너무나 모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6.25를 북침이냐 남침이냐를 따질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모르는 면이 있고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가장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여성 대통령 탄생 등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네. 또 경제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고 9대 무역 대국입니다. 그런 면 또한 문화적으로는 조금 알죠. 우리 그 젊은 친구들도 아는 것이 K-팝, K-드라마 얼마나 이 세계적으로 그것에 매료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의 크나큰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또 우리의 통일의 당위성, 통일이 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바로는요. 통일된 대한민국은 30년 후에는 G3가 된다. 그 얘기는 미국과 중국 다음의 나라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예. 하지만 그런 것이 예. 현 역사적으로나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을 논리적으로 그들한테 알려준다고 하면은 네네. 와 놀라운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통일을 되기 전에 저희들이 북한에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지금 못 먹고 못 자라서 키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키가 작아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IQ가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타가 알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태인보다도 IQ가 좋은 우수한 민족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수한 민족이 뭉쳤을 때
쥐뚜리 안에 진입하는 이런 결과가 오는데 아이들이 못 먹어서 아주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요오드라 그래요. 소금 부분에 있는 요오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IQ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IQ가 떨어지면 3, 4대에 걸쳐서 복구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많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통일 골든벨 아마 TV 프로 같은 데서 학생들 골든벨에 있는 뭐 그런 분위기하고 뭐 그래서 우리 통일에 대해서 더 알고 그래서 통일 골든벨 그런 걸 계획하고 있고요. 통일 골든벨과 더불어 통일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 통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멋있는 축제가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1.5세, 2세들의 청소년들의 축제가 되고 네. 그 축제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도 재미있는 그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그걸 보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대한민국을 6.25의 찬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나라로 아직까지 그 역사가 왜곡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또 일본에서도 또 역사를 왜곡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 2세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런 통일 골든벨을 통해서 역사적인 문제나 우리의 현실적인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부심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 프로그램은 통일 골든벨 재미있는 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동포 사회가 정말 성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잘해야 돼요, 사실은요. 뭐 우리가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근데 많은 지도자는 있는 것 같지만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많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훌륭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좀 평통의 역할이 자꾸 평통을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그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뭐 남보다 잘나서 위원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의 자세는 아주 낮은 자세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 그럼으로써 평통위원이 존경받고 우리들이 도덕적으로나 다 재무장해서 우리 동포 사회의 모든 부분에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들의 태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도층에서는 과연 그런 솔선수범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포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목 놓았지만은 그동안에 메아리로 끝났었는데 16기 평통을 통해서 우리도 정재균 회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동포들한테 하실 말씀이 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낮은 자세로 사회에 봉사하고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게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7,500만의 행복한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정재균 회장께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렇다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참 피와 눈물과 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또 비즈니스도 성공을 하셨는데 그 성공에 대한 교훈도 좀 동포들한테 알려주고 또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우리 해동포들의 화합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6기 누요 평통자문위원회의 정재균 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뭔가 기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포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함께 화합하고 함께 더불어서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또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